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써니 예선입니다. 오늘 책걸상 네. 480회네요. 480회. 네, 역시 시즌 3 보너스 트랙. 네. 펀딩 예고 방송. 네, 그래서 오늘도 써니 출연료는 없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유혹하는 YG로 책 소개를 이제 드릴 건데, 네. 그 전에 댓글 좀 먼저 읽어봐야죠. 네. 그 지난번에도 한번 댓글을 주셔서 저희가 감사하며 감동하며 읽어드렸는데, 그 젠가의 작자 정진영 젠가 저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젠가 읽었어요? 읽었어요. 유혹 당했구나. 네, 그 편의 책들은 다 유혹을 당해가지고 일단 첫 번째로 젠가를 사서 읽었는데 딱 맞네요. 착한 놈 하나 없어. 착한 놈 하나 없고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기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역시 기자여서 쓸 수 있구나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굉장히 그 재밌게 젠가를 읽었습니다. 쓰신 정진영 작가께서 네. 또 댓글을 진짜요? 정진영 작가입니다. 불러주시면 나가야죠. 작품 홍보를 하는데 뭘 망설이겠습니까? 흐흐. 준면 씨도 일정이 맞추면 같이 출연해도 좋고요. 우와. 작품 언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배우 박준면 씨가 그렇습니다. 네. 와이프시잖아요. 두 분이 같은 집에 사시죠. 네, 그 박준면 씨가 정진영 작가 네. 같이 사시는 분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JYP가 네. 정진영 작가보다 박준면 씨를 모시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그러니까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진심인 거지. 진심이 나오는 거지 그냥. 그랬더니 작가님이 이걸 방송을 듣고 댓글까지 남겼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정재 작가님이 그냥 냈다. 내가 스케줄이 맞으면 우리 와이프도 모시고 가겠다. 준면 씨도 일정이 맞으면 같이 출연해도 좋고요 라는 이 말의 행간의 숨은 의미는 안 맞을 겁니다. 안 맞을 거다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그렇군요. 겁니까? 지금 네. 요거는? 그렇죠. 근데 그 보니까 그 박준면 씨가 네. 아는 형님이라서 맞아요. 네, 지금 허씨라고 하는 JTBC 드라마의 맞아. 원작자가 내 남편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남편 사랑이 극진하신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간에 남편 자랑을 좀 하고 싶고 남편을 좀 띄우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네. 박준면 씨가 나와야 우리가 출연을 시키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오실 거다. 마지못해 나오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조건을 달면 우리가 이제 양 네. 이렇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맞아요. 안 되고요. 네. 네. 정진영 작가님, 우리가 그냥 약속하겠습니다. 우리 저 펀딩이 실패하지 않는 이상 시즌 4를 내년에 할 건데 정진영 작가가 지금 계속 책을 쓰고 있잖아요. 네. 곧 좀 한 2권 또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책 나오면 한번 정식으로 초청하겠습니다. 불러주시면 나온다고 했으니까. 네, 그리고 네. 또 그 한 분이 그 팩트 체크해 주셨는데 그 제가 착각했는데 이 정진영 작가의 침묵주의보, 네. 그러니까 JTBC 드라마 네, 허씨의 허씨의 원작인 그 책은 제가 한겨레 문학상이라고 방송 중에 얼핏 이야기를 했는데 한겨레 문학상이 아니라 백호 임재 문학상을 받은 작품이라고 또 정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정진영 작가가 직접 정정한 건 아니죠? 직접 정정한 건 아니에요. 정진영 작가는 누가 그런 거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오. 내 소설과 내가 언급된 것 자체가 중요하다. 우리 정 작가님 팬분이 이거 상의 이름은 또 잘못 말하면 네, 어떡하냐 네, 이런 맞아요. 거구나. 네. 오.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것도 네.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정진영 작가님께도 이제 죄송합니다. 정진영 작가님 조만간 이제 새 책 나오면 그때는 노골적 홍보 방송으로 해서 네. 네. 근데 정재훈 작가님은 책걸상을 어떻게 하다 들으신 걸까요? 아마도 우리 누가 알려줬겠죠. 네, 애청자 중에 한 분이 그 인스타 같은데 올리셨고 그걸 이렇게 보시고 뭐냐면 당연히 태그를 달았을 것 아니에요. 네, 그분이 네, 네. 뭐 정진영, 젠가 이런 식의 근데 참 죄송한 게 우리가 막 1시간 반씩 다룬 책들도 되게 많은데 네. 정진영 작가님 책은 한 10분밖에 안 다뤘는데 유혹하는 YG.
근데 네. 댓글을 또 친히 달아주시고. 그니까요. 저도 그 아니 댓글 그래서 써니도 봤거든요. 읽었고 JYP까지 읽으면 우리 그거 하자. 오시기 전에 일단 오시기 젠가를? 전에 젠가를 한번 하고. 그러니까 재밌으면 그 JYP가 젠가 책은 JYP도 있어. 샀는데 아직 못 본 거야. 전 젠가 재밌어서 주변에도 추천했어요. 어쨌든 네, 재밌습니다. 시즌 4에는 네, 정진영 작가님도 한번 꼭 네, 초청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젠가가 영화나 드라마화 된다라는 이야기 했었거든요. 네. 그 정진영 작가님께서 그래서 그 즈음에 그 젠가라는 그렇게 해도 작품을 되겠네요. 해도 괜찮을 그래도 것 같다는 되고요. 생각도 드네요. 글리아 땡땡땡땡님 침묵의 애청자였는데요. 지난 클립들을 다시 듣다 보니 책 읽는 국회의원 특집이 있네요. 장혜영 의원 편에서 분기에 한 번씩 모시기로 약속을 했는데 왜 안 모시나요? 약속대로 모셔서 의정활동 경험도 듣고 그동안 더 깊어졌을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한 고민도 듣고 싶습니다. YG님, JYP님 약속 이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제 의정활동 경험도 쌓이셨으니 점점점. 네. 하하, 요거 말이죠. 오호. 요구 사항이 많아지시네요. 사실 그 분기마다 모시겠다. 뭐 그리고 본인도 장 의원도 분기마다 나오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 장 의원이 굉장히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정 활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책걸상에 출연을 해서 장 의원도 너무 재밌어서 그리고 또 의정 활동 중에도 자기는 책 읽는 국회의원이 계속 되고 싶다라는 의지를 보이시면서 진짜 분기에 한 번씩 나오고 싶어요. 네. 불러주세요. 뭐 이랬었죠.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 연락하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연락하면 네. 진짜 그 한 며칠 뒤에 답하시고 아. 너무 바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전화를 잘 안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전화하면은 전화야 받겠지만 전화 안 받을 수도 있고. 마상. 그러니까 전화야 받겠지만 막 뭐 당연히 되게 급한 일도 공식 공식 일정이나 아니면은 그런데 그냥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뭐 안부를 묻거나 혹은 혹시 시간 되면 책걸상 출연 일정 우리 잡아봐요 이런 걸 얘기하는데 진짜 한 며칠 후에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요. 너무 죄송해요. 그래도 반가워 한번 봐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대고 막 그냥 막 조르기가 좀 제가 미안한 거예요. 또 뭐 약속을 못 지켜드려서 죄송하고요. 근데 제가 그 시즌 4에 한번 모시죠. 네, 글리님 이 그 댓글을 제가 화면 캡처해가지고 장 의원한테 보내. 장 의원한테 보내면서 야 너를 원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다. 왜 약속 안 지키냐. 한번 뭐 왜 약속 안 지키냐 그러면 니네가 안 불렀잖아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불렀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물어봤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리발은 못 내밀 거예요. 그렇군요. 아무튼 예. 그 제가 글리님 이 댓글 전달해 주면서 이거 출연 의사를 한번 물어서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 네. 플라님, 책걸상의 인맥러이신 YG님, 황정은 작가님 섭외 어떻게 안 될까요? 마침 황 작가님이 새 책 출간도 하셨고 책걸상의 경쟁 팟캐스트인 책 아웃 진행도 맡으셨으니 섭외 조건 충분하지 않을까요? 책걸상을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에 황 작가님에 대한 팬심을 얹어봅니다.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어요. 네. 황정은 작가님이 최근에 그 일기라고 하는 에세이집을 펴내셨죠. 네. 그런데 황정은 작가님이랑 저랑은 사실 교류가 없어요. 황정은 작가님이랑 저랑 교류가 없고 황정은 작가님을 섭외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박평 인맥을 뭐 이렇게 동원하거나 네. 등등등 할 텐데 어쨌든 플라님께서 요청을 하셨으니까 JYP랑 그 제가 한번 황정은 작가님 신작도 읽어보고 박평에게도 자문을 구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황정은 작가는 사실 제가 많은 책을 보지 못했는데 제 친구 중에 이제 문학평론가 하는 친구가 있는데 대학에 학생도 가르치고 하는 네, 손아무개. 그 친구한테 한 5, 6년 전쯤에 요즘 한국 소설 재밌는 게 별로 없다. 뭐 좀 이렇게 요즘 좀 그렇다.
이런 얘기를 딱 했더니 책걸상 시작하기 전에. 책걸상 방송도 없을 때 음. 그 친구가 시크하게 너 황정은은 읽고 그런 얘기 하는 거냐 이렇게 다 얘기를 했어요. 그게 그래서 누군데? 그게 누군데 그래갖고는 뭐 찾아봤었는데 어. 그러고 보니 우리가 황정은 작가 책을 한 번도 네. 소개한 적이 없어요. 이거 한번 추진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원하시는 분들도 플라님께서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추진한다고 그분이 나온다는 예, 보장은 원하시니까. 그렇긴 하죠. 네. 어쨌든 황정은 작가님을 모시지 못하더라도 황정은 작가님 작품을 가지고 네, 우리들이 수다를 떠는 시간을 마련해 보는 걸로 일단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네. 읽을까요? 니은 이게 기차나님. 공수표만 계속 남발하네요. 자, 이렇게 자꾸 공수표를 남발하면은 그 펀딩 부도나는데. 목표 달성에 좀 차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공수표가 안 되도록 네. 써니가 잘 챙겨주세요. 우리가 까먹으면 네. 빨리 열심히 신경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니은 기천아님이신데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빨간 책방 댓글입니다. 이동진의 빨간 책방은 2주간 한 개의 책을 1, 2부로 나눠서 방송하고요. 그걸 한 번에 녹음하기 때문에 거의 4시간 동안 녹음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회가 거의 2시간짜리거든요. 그리고 JYP 애송시 USB 고액 펀딩할 사람 분명 있습니다. 많은지는 모르겠지만요. 네. 그리고 덧붙여가지고 와 JYP 유미의 세포들 팬이심? 넘나 좋다능이라는 유미의 세포들 팬 제가 인증도 하셨어요. 유미의 세포들 이모티콘 샀다는 얘기를 저번에 했군요. 네. 유미의 세포도 너무 재밌습니다, 진짜. 아니 오늘 제가 댓글 소개는 하지 않았는데 제가 봤던 댓글들 중에서 아마 냉구님이신 것 같아요. JYP 유미의 세포들 이모티콘 샀다는 이야기를 듣고 따라서 이모티콘 샀다고. 웹툰도 보세요. 웹툰도 참 재밌습니다. 네. 그 빨간 책방은 그럼 한 권의 책으로 2시간을 방송을 하는 건가 봐요? 그런가요? 야. 4시간. 아니, 4시간 4시간. 방송을 하는 거죠. 아니 녹음은 4시간을 하는데 그걸 한 2시간 회가 한 해에 2시간으로 총 2번 나가는 거죠. 2주에 걸쳐서 나가니까. 근데 코너가 굉장히 많던데.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네. YG나 JYP는 경쟁 책 팟캐스트를 전혀 듣지 않습니다. 알죠. 그러니까 일부러 안 듣는 거 아니고 시간이 없어요. 네, 난 일부러 안 듣는 거야. 닮아갈까봐. 우리 식대로 하려고. 네. 그러니까 그 자꾸 들으면 책걸상에 근본 없으면 늘어나거든요. 딴 거 되게 우아한 거 들으면 얼굴이 붉어져서 더 이상 녹음을 못 할까봐. 하면서 부끄러워져요. 듣지 그래서 그렇군요. 안 듣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햇살 고현님. 책알 모시던 저는 우연히 책 모임을 하게 되어 하루 10분 책 읽기를 시작한 것이 2016년 말이었고 본격적으로 책을 읽은 것은 2017년 초입니다. 책걸상 탄생 시기와 겹치죠. 책걸상과 함께 자란 책린이는 책 모임 초기에 책이 두껍다. 무슨 내용인지 읽어도 모르겠다. 우리 책 모임 하지 말고 그냥 수다 모임이나 하자. 안 그러면 모임 탈퇴할 거다. 라며 징징거렸었죠. 투덜거리는 JYP를 보면 책 모임 초창기 저의 모습 같고 책 많이 읽는 YG는 부러웠어요. 언젠가는 YG보다 많이 읽고 싶다라는 꿈, 언젠가는 1년에 100권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올해의 100번째 책을 다 읽었습니다. 책걸상 덕분에 재미있고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쭉 좋은 책 골라주셔야 해요. 와, 대단하시네요. 올해 100번째 책을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빠르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100번째 책을 읽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보다 더 빨리 지금 올해 100권을 채우신 거니까. 그러네요. 와. 근데 저는 책이 두껍다. 무슨 내용인지 읽어도 모르겠다. 우리 책 모임 하지 말고 그냥 수다 모임이나 하자. 요거 읽는데 정말 딱 JYP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저만 그랬나요? 아니 근데 JYP는 약간 좀 사기캐인 게 뭐냐면 본인이 책이 두껍다고 하면서 본인의 개념으로는 400쪽이잖아. 맞아. 415쪽. 그러니까 좀 웃기지 약간. 심지어 그거 읽고 시험도 봤어요. 시험도 봤어? 시험 봤어요. 저 회사 들어와서 그거 읽고 시험 봤어요. 아니 이런 가혹행위. 진짜 악덕이네. 아 이건 책은 줬어. 이건 그거잖아. 우리 팀원들한테 강량구의 강한 과학을 읽힌 다음에 시험 보는 거잖아. 괜찮아. 책을 주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책 준 다음에 책을 주고 자 보세요. 책을 주고 업무 시간에 읽으라 그러고 업무 시간에 시험 보면 괜찮아. 주말에 읽고 오라 그러고 막 토요일 날 새벽에 모아서 야. 시험 보면 안 되고. 근데 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좀 오래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괜찮은데 지금은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야, 진짜 나는 이럴 줄은 몰랐다. 책걸상 애청자분들, 이거 진짜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겁니까? 좋게 아니, 넘어가요. 이게 시험을 본 게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의료 분야에 관련된 아니 자기 책을 기사를, 주고 읽으면서 기사를 쓰기 위해서 기본 교양을 교육. 그러니까 사실 한 해 교육. 그러니까 사실 업무 시간 중에 하는 교육. 그러니까 저도 보통 팀원들한테 제 책을 주긴 줘요. 그 읽으면 네. 기사 쓸 때 도움이 될 거다. 혹은 읽어보세요라고. 하지만 시험을 보진 않거든요. 시험을 보면 더 열심히 읽는다? 그쵸. 한번 해봐야겠다. 신입 들어왔는데. 해봐야겠대. 어. 아니 근데 이쪽 분야 기자 하려면 개념으로는 한 번 정독해야 합니다. 네. 그 저 과학재난팀 기자들은 사실 그 수질위생이나 강한 과학이나 과학의 품격 이런 거 한번 읽어봐야 되죠. 읽어야죠 진짜.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읽고서 머릿속에 담아야죠. 근데 그런 건 있다. 보스가 쓴 책은 그렇게 읽기가 싫어. 아니 원래 지금 햇살 고현님 댓글 막 감동적인 댓글 감동의 쓰나미 막 이런 분위기로 우리가 이런 분들 때문에 방송을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을 19번쯤 했는데 아직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써니가 지금 산통 다 깨고 말이에요. 네, 햇살구연님 너무 감동이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책이 두껍다 무슨 내용인지 읽어도 모르겠다 뭐 수다 모임이나 하자 모임 탓할 거다 이렇게 네.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 왜냐하면 책이라는 건 되게 지극히 약간 개인적이고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책이 되게 거부감이 생기거나 혹은 잘 안 읽힌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뭔가 본인을 자책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맞아. 책 쓴 사람의 문제예요. 책이 재미없으면 책 쓴 사람의 잘못이다. 네. 책이 안 읽히고 페이지가 안 넘어간다. 쓴 사람의 잘못이에요. 기본적으로. 네, 쓴 사람의 잘못이고 그리고 저는 책 읽는 것보다 그러니까 책 읽다가 수다 떠는 거 저는 좋아해요. 딱 책걸상의 정체성 아닙니까? 수다 떨다가 책 읽는 거 그걸 이제 망조가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써니가 지금 네. 이제 새로 가정을 꾸렸잖아요. 그런데 맨날 수다를 떨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수다를 떨지 않고 각자 책을 읽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요? 저 요새 좀 책 읽고 있는데.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행복의 이유가 밝혀졌어. 그 책을 읽다가 내가 잘 모르는 얘기 나오고 이해가 안 간다 이러면 자꾸 자기를 탓하게 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 쓴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네, 쓴 사람이 설명이 부족하고 쓴 사람이 어려운 개념어를 사용했고 쓴 사람이 꼭꼭 씹어가지고 제대로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막 설익은 채 내놓아서 그런 거지. 절대 책 읽는 분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햇살 고현님 아이디가 이제 이렇게 딱 오늘 네 글자만 적혀 있는데 언젠가 이제 뒤에 있는 네 글자 잘못 긁어와가지고 햇살 고현 정기 후원 이렇게 이제 붙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혼비님인가가 네. 햇살 고현정 기후원이라고 읽어서 저희나 청취자분들이나 다 빵 터졌던 네, 바로 햇살 그분이시죠. 고현정님. 와 네. 괜찮네요. 햇살 고현정 기후원님. 네. 네. 햇살 고현님 책도 100권 읽었는데 펀딩 참여합시다. 햇살 고현님 펀딩 참여하실 거고 그리고 저 줌 미팅 때도 햇살 고현님 참여하셨는데 제가 감동했던 게 그때 그 부산 사투리로 어린 왕자를 읽어주셨어요. 오 진짜요? 그게 에린 왕자라고 하는 부산 사투리. 에린. 그 액센트를 에린이라고 하면 안 되고 에린 왕자 이렇게 네.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그 낭독을 해주셨어요. 상당히 긴 분량을 제가 네. 감동받았잖아요. 우와. 이 방송이 지금 11월 3일 날 나가는데요. 앞으로 한 달 후 12월 4일 밤 10시에 네. 책걸상 카페 독지가 분들하고 JYP하고 온라인으로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원래 이 자리에서 처음 밝힙니다. 아니 원래 진짜요? JYP 계획은 펀딩 진행 중에 미팅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펀딩에 참여시키겠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12월 4일. 잘 네.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펀딩 기간입니다.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 정도까지 할 네. 거기 때문에 네. 아니, 왜 우리가 12월 아니, 4일 날 그러니까, 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그 줌 미팅 했다고 하니까 됐든 야, 너도 하고 혼비도 하고 그러면 나도 해야 되잖아라고 했는데 또 그 펀딩 이야기를 해줬더니 아 그래? 그럼 나도 해야겠네. 제가 정확하게 얘기했죠. 이런 캐릭터인데도 사랑하시는 거죠, 독지가 분들이. 네. 찐사랑이다. 그런 태도로 모아 제작비를 만들어서 이 방송을 있게 하는 제작자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독지가님들은 그런 태도를 보면서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겠지. 그 뒤에 뭔가 알뜰하고 있을 거야. 살뜰하고 따뜻한 진심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텐데 사실은 겉보습이 단데. 아, 자, 혼비나 YG가 했다는 말을 듣고 제가 한 정확한 표현은 그래 그럼 나도 해야겠네. 난 펀딩 기간에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혹시 이제 그 방송과는 좀 다른 그런 미팅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아직 카페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꼭 가입을 해야 됩니다. 아, 네, 거기서 그렇구나. 저 카페지기가 링크를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최근에 뭐 한 몇 명 이제 400명? 300명이나 됐어요? 300명 넘었나요? 진짜요? 네. 우와. 근데 뜻밖의 재밌더라고요. 뭐가요? 팬카페 그- 활동이요? 아니요, 수다 떠는 게 아, 줌으로? 줌으로 한 30분 정도, 근데 뭐 오가는 분들이 있었는데 한 20분 정도는 계속 있으셨고 네. 중간에 뭐 오가는 분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토요일 그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제 방에서 네, 네. 막 하신 거예요? 수다를 떨었죠. 근데 재밌었어요, 저는. 그 들으시는 분들도 재밌었을까요? 근데 어쨌든 간에 끝까지 계셨던 20분 정도, 20분 정도는 재밌지 않았을까요? A 때문에 남아 계셨을까요? 모르죠, 나야 뭐. 안 들어가 봤으니까. 그 줌 미팅하면서 뭐 맥주 마시면서 해도 되고 막 그래요? 다음은 제가 맥주 마시면서 하려고. 오. 그때는 콜라 마셨거든요. 왜 그렇게 술 좋아하시는 분이? 아, 참. 그때 그 콜라를 마시는 바람에 우리 회사로 콜라 한 박스가 온 거예요. 아, 저기 그 박스 무거운 박스가 그거예요? 예. 그래서 그 YG님 그거 뭐 왜안 드시는 가져- 거냐라고 가요? 했더니 네. 콜라 마신다. 그랬더니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YG는 콜라를 좋아한댄다라고 해가지고 아닙니다, 카페에서 여러분. 네, 콜라 한 박스를 YG는 술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콜라를 좋아하는 건 JYP입니다, 사실. 술과 콜라 중에서 뭐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술을 마시는데 집에서는 제가 술을 안 마시니까 보통 콜라를 마시죠. 그 지금 YG가 무겁잖아요. 네. 그 콜라 한 박스를 집에 가져갈 수도 없고 오, 진짜 무겁더라고요. 여기에 맨날 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또 YG한테 온 건데 우리가 까서 또 먹어버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먼지가 지금 쌓여있어요. 아직까지 하나도 못 먹고 있습니다. 아니 드세요.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그럼 오늘 개봉 좀 해주고 오늘 가세요. 개봉하고 하나 가지고 갈게요. 네, 어쨌든 콜라 보내주신 것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댓글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옹코 아짐님, 인류 2주 생존이 흥미로워 보여서 구입하러 인터넷 서점 봤는데요. 아직 이북이 안 나왔네요. 저도 1년간 해외에 이주했다가 돌아온 입장에서 많은 관심이 가는 책입니다. 1년에 2주 기간 동안 전셋값이 너무 올라서 집을 줄여서 이사했기 때문에 이북이 아니면 구입이 어렵다는 처절한 문제가 있습니다. 집에 있는 책들을 좀 치워야 하는데 이주민으로 살아보는 경험은 특별했는데 최근 도서관에서 빌려 읽은 마이너 필링스 역시 한인 이주민의 시각을 담은 책이라 흥미롭게 봤어서 추천드립니다. 네. 네, 인류 이주 생존도 굉장히 흥미롭고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네. 이제 YG가 유혹을 또 할 텐데 오늘 책은 JYP는 읽지는 않았으나 서가에 꽂혀 있고 앞에 조금 봤습니다. 네. 앞에 조금 봤는데 이게 이제 내가 이것까지 읽어야 하나 이런 마음이 사실 좀 들어가지고 접어둔 책인데요. 제목은 노화의 종말. 네,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이고요. 이 데이비드 싱클레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이제 노화를 연구하는 네. 과학자가 쓴 책인데요. 이 데이비드 싱클레어는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노화 연구의 프론티어 과학자를 꼽으라 그러면 항상 5손가락 안에 드는 과학자 이 중에 한 사람이 명입니다. 거의 1등이다. 뭐 이렇게 네.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노화를 연구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연구 성과를 많이 낸 과학자가 최근에 노화 연구의 트렌드를 정리한 책이군요. 정리한 책이라고 저는 알았어요. 근데 아니요? 아닙니까? 근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아, 그것도 있는데. 예, 그것도 있는데 이제 이게 사실 이 노화의 종말을 읽어보면 좀 약간 황당한 책이에요. 왜 황당한 책이냐면 네. 일단은 이 책은 꽤 2020년 여름에 우리나라에서 나와서 지금 나온 지 한 1년 한 몇 개월 됐는데요. 이 책을 낸 출판사가 북키 출판사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북키 출판사 사장님은 한 해에 한 저랑 한 2-3번 정도 전화 통화를 하거나 밥을 먹는 사이입니다. 아, 그러면 북키 사장님도 이번에 펀딩 참여합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북키 사장님이 이제 언론 이제 기자 출신이셔가지고 네. 이제 저랑 좀 편하게 막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는 이제 뭐 선배님 혹은 뭐 출판사 사장님이신데 연초에 저랑 통화를 하면서 네. 근데 선배 작년에는 북키는 사정이 좀 어땠어요 했더니 노화의 종말이 먹여 살렸다. 예,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팔렸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노화의 종말 번역하신 네. 과학책 번역가로 굉장히 유명한 이한훈 선생님이랑 이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을 가지고 다른 자리에서 과학책방 갈다에서 네네네. 줌으로 이렇게 독자 몇 분과 수다를 떠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제 그 자리가 시작하기 전에 이한훈 선생님한테 제가 똑같은 에피소드를 전하면서 선생님도 돈 좀 버셨겠네요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안타깝게도 매절로 계약을 하셨대요. 아이고. 번역자가 인쇄로 계약하는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적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그렇구나. 우리나라에서는 책이 많이 안 팔리고 네. 또 많이 팔리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외국의 슈퍼 베스트셀러도 우리나라에서 번역했을 때 고생 엄청나게 했는데 책이 안 나가면 인쇄로 계약하면 가지고 가는 게 진짜 몇 푼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번역으로 생계를 꾸려야 되시는 분은 웬만한 일이 아니면 다 매절로 많이 네. 계약을 하시는데 그렇게 많이 팔린 게 사실 언뜻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책은 나름 굉장히 좀 어려운 쉽게 읽히는 책은 아니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이거 600쪽 넘거든요. 근데 제가 안 읽은 게 너무 두꺼워서 안 근데 읽었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근데 책이 일단 제목이 페이크가 있다니까요. 그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그러니까 말씀을 사람들이 드리는 건데 이 책을 읽으면 뭔가 노화를 늦추거나 막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는 책인 줄 알고 산 겁니까 혹시? 네, 그런데 실제로 이 책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아, 진짜로요? 그래서 책이 많이 팔린 거예요. 아,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는구나. 맞아요. 아닐 줄 알았는데 반전의 반전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이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팸플렛 3개가 모아진 책이에요. 1부, 2부, 3부가 다 달라요. 아, 진짜. 네. 그러면은 뭐 1부에서는 JYP가 말한 그런 약간의 따분하고 그러니까 좀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 있고. 624쪽인데 뭐 참고문헌이랑 찾아보기랑 네. 다 빼면은 한 뭐 500쪽 좀 넘는 분량인데 네. 그걸 3개로 쪼개요. 아. 1부, 2부, 3부로 쪼개요. 그래서 1부가 제가 생각하고 JYP가 생각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전 세계 최고의 노화 연구자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성과를 많이 낸 노화 연구자가 최근의 노화 연구의 트렌드는 이거야 라고 이야기한 대목이 딱 1부예요. 1부. 그 책에서는 과거라고 되어 있죠. 1부고 네. 그러면은 과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자기가 연구하고 있는 게 뭔지를 소개해 주려나 보다라고 넘어가는데 현재에서는 뜻밖에도 지금 당신이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아, 진짜요? 네. 가쁜 실용서입니까? 가쁜 그러면? 실용서. 야. 나 그 책에 그 파트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일부는 알아요. 네. 이분이 먹는 네. 그 약인지 뭐 식품인지가 있어. 이분은 또 비타민 D 뭐 무슨 센트룸 이런 거 안 먹어요. 그럼요? 비타민 C 안 먹어요. 비타민 D는 먹어요. 아, D는 먹어요? 비타민 하여튼 중에서 이분은 비타민 D랑 비타민 K만 먹어요. 그리고 하여튼 남들이 안 먹는 특이한 거를 2개를 먹는데 이분이 먹는다고 해서 유명해진 그리고 한국에서도 아직 생산하는 회사는 없는데 수입하는 회사도 없고 그 영양제 직구 사이트에서 직구로 사람들이 사 먹는 직구 사이트에서 이 2개가 있거든. 이 책 표지랑 이 데이비드 싱클레어 사진을 딱 해놓고서 NMN이라고 하는
MNN? NMN. 자, M&M이라는 초콜릿이 있죠. 네. 거기에서 M하고 N을 다 바꾸면 됩니다. 아, M, N. N. 네. NMN. 찾아봐요, 지금 NMN. 니코틴 많이 뜬다. 많이 뜨죠? 니코틴아마이드 모노 뉴클레오타이드. 혹은 NR. 오. NR은 니코틴아마이드 리보사이드.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 NAD라고 하는 물질의 전구체거든요. 네. 근데 그 NAD 증강제를 이분이 매일 하루에 1000mg, 그러니까 1g씩 먹어요. 음흠.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러니까 왜 그걸 먹냐면 내가 이제 뒤에 자기가 먹는 약의 종류도 쫙 나열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구매각인데. 구매각이죠. 그런데 2부에 그 책을 자기가 먹는 이유에 대해서 그 이제 책을 먹겠어요? 약을 먹겠지? 예, 그 약을 먹는 이유에 대해서 소설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건강하게 장수하는 법.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건강 수명을 늘리는 법, 나의 노화를 멈추는 법에 대한 지금까지 본인이 파악한 그 지식이 나와 있는데 예를 네. 들어서 간헐적 단식, 그다음에 방금 이야기한 약들. 네. 뭐 예를 여러 가지 약들이 있어요. 뭐 라파마이신, 뭐 메트포르민, 뭐 메트포르민. 뭐 그 NAD 증강제, 그러니까 NMN, 뭐 NR, 뭐 등등등.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프랑스인들이 왜 그 되게 심장병이 적나? 뭐 그런 것들의 이유 같은 것들 저는 몰랐는데 그 포도주에 포함되어 있는 그 성분이 항노화 성분이라는 사실을 이분이 논문을 내고 또 관련 스타트업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타트업을 또 엄청 비싼 돈에 제약회사에 또 넘기셨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수완도 굉장히 좋으신 분인 거예요. 그 이분이 그 NMN, NR 이런 거를 직접 만들어서 팔진 않죠. 직접 만들어서 팔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약 팔라고 하는 헛소리는 일단 아닌 것으로. 그러니까 자기 맨날 나 약팔이는 아니야. 맨날 이러면서 하는데 나는 그런 거를 만들어 파는 회사의 뭐 주주이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있어요. 그런 게 이제 2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2부에 주목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사시는 거예요. 아 진짜. 그냥 뭐 사지 않고 그냥 이분이 먹는 그 뭐 비타민 U 건강을 위해서 먹는 알약 같이 생긴 그것들의 목록은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네, 검색하면 그거만 나오고 사서 그 드셔도 직구 돼요. 사이트에서 지금 검색 중.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가 먹는 약들 이러면서 아예 그냥 목록. 근데 상당히 비싸요. 그래요? 상당히 비싸요. 상당히 비싸다기보다 그 우리가 보통 사 먹는 건강 보조 식품들보다는 한 비싸요. 2배? 그리고 이분이 먹는 양까지 먹으려면은 꽤 돈을 많이 들여야 돼요. 뭐 그래도 정말 노화를 멈출 수만 있다면 늦출 수만 아니 그래서 있다면. 그래서 약간 그 써니가 이분은 한우를 안 먹더라도 이걸 사서 먹겠죠. 2부에서는 약간 약팔이 냄새가 나는데 어떤 느낌이 나냐면 자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랩에서 무슨 연구를 하는 그 연구원이 나에게 고민 상담을 해왔다. 그 NAD 증강제를 어머니에게 권해서 어머니가 먹었는데 생리를 갑자기 시작하셨다. 이거 약간 좀 약 파는 냄새가 나는데. 아니 그리고 이거 본인도 아버지에게 70대 아버지에게 권해드렸는데 70대 아버지가 갑자기 생겼어요? 활력이 생겼고 동생이 생긴 건 아닌가 봐. 동생이 생긴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2부에 있어요. 그러니까 2부는 진짜 건강 실용서. 자 그리고 이제 3부는 뭐냐면 맞다. 2부 넘어가기 전에 이 얘기하죠. 2부에서 돈 하나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이분이 검증된 방법이라 거의 검증된. 그러니까 메커니즘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메커니즘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일부에서 이야기한 그 노화를 막을 수 있는 것과 굉장히 연결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검증된 항노화 생활 습관 중에 하나는 간헐적 단식이다. 간헐적 단식.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이제 두 가지를 권해요. 하나는 18대 6 간헐적 단식이나 혹은 5대 2 간헐적 단식인데 18대 18시간 동안 18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고 이제 6시간 동안은 그냥
이렇게 자기 열량을 섭취하는 거. 18시간 동안 먹고 6시간 동안 공복하는 거는 자주 하는데. 네. 잘 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5대2. 그러니까 5일 동안은 평소처럼 먹고 이틀 동안 열량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거예요. 섭취하는 열량을. 그러니까 보통 이거 많이들 해요. 그러니까 보통 5일 동안은 좀 적게 먹고 이틀 이틀 동안은 동안 많이 많이 먹고 그러지 먹잖아요. 않습니까? 정확히 반대로 살고 있네요. 네. 이제 이게 통상적으로 지금 간헐적 단식 하시는 분들이 많이 실천하는 습관인데 이분은 이런 간헐적 단식이 노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연구 성과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고 심지어는 본인이 연구하는 노화의 메커니즘이나 혹은 노화를 막는 메커니즘과 연관이 밀접하게 있다라는 사실도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우선적으로 권하는 건데 정작 본인은 잘 실천을 못한다. 본인은 기력이 딸린대요. 안 먹으면. 그치. 실천을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이게 이분 먹는 거 좋아하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약으로 뭔가 아니 그걸 흉내 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YG 여기까지만 들으면요. 제가 보통 그동안 이제 JYP나 다른 주변 사람들한테 들었던 전형적인 사기 뭐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아니, 맞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이분이 이제 일부에서 최근 노화 연구의 트렌드를 쫙 얘기를 하면서 지금 노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존에 몰랐던 새로운 지식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고 그래서 노화의 궁극적인 원인은 후생 유전학적 자부입니다라는 사실도 드러나고 있고 제가 전문 용어를 좀 쓰자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과학자들은 나를 포함한 과학자들은 노화는 질병이다.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비전에 성큼성큼 다가서고 있다. 앞으로 더 그런 연구가 밝혀질 것이다. 라고 딱 한 다음에 이제 2부로 넘어가서 이거다. 간헐적 단식이나 뭐 약도 팔고 그다음에 뭐 사우나 그다음에 약간 춥게 사는 것 뭐 등등등 그다음에 뭐 우리 육류 다 섭취 다 아는 거 고기 적게 먹고 운동 땀 흘릴 때까지 운동하고 뭐 이런 얘기 뭐 많이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제 2부에 있는데 2부에 정리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2부만을 보고서 이 책을 사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실 1부는 굳이 안 읽어도 되지 않습니까? 과학책 읽기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1부가 제일 관심이 거죠? 갔고 제일 신뢰가 갔는데 이 책을 구매하시는 많은 분들은 2부에 오히려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고요. 3부는 또 전혀 또 다른 성격이에요. 3부는 뭐예요? 3부는 이제 2분의 비전대로 하자면 자신과 같은 노화 과학자들이 여기저기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2부에서 이야기한 그런 것들의 그런 항노화 혹은 장수 메커니즘에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고 그것을 실천하시는 분들 혹은 복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인류의 건강 수명을 113세까지 늘리는 게 가능하다라는 게 이분의 비전이에요. 100세도 아니고 110세도 아니고 113세 왠지 사자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113세 다 계산을 했어요. 뭐 하면은 뭐 하면은 뭐 하면은 몇 년 이런 식으로 113세. 자, 그럼 113세까지 건강하게 사람이 사는 세상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문제들은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 어떻게 해결할 그리고 수 있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지에 대해 약간의 그런 미래 전략서? 미래 예측서? 왜 쓰신 걸까요? 같은 이분은? 게 이제 3부인 거죠. 그 3부도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가 혹은 세계 시민들이 갖고 있는 큰 문제들 중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고령화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평균 수명이 뭐 한 20-30년 뭐 늘어나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이 생기는 것처럼 거기에서 추가로 한 30년 더 늘어난다? 그러면 진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겠죠. 대박이죠. 네. 윤리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뭐 주거, 비용 등등 뭐 일자리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본인이 연금제도 다 바꿔야 돼. 본인이 또 이제 우리 세계 최고의 노화 연구자이기 때문에 그런 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토론되는 곳에 패널로 항상 불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주워 듣는 게 되게 많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본인의 의견도 좀 생겼을 테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마 다 모아가지고 3부에다가 집어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노아의 종말은 약간 성격이 다른 3개의 팸플릿을 그냥 책 한 권으로 모아놓은 것이다. 그래서 그냥 구매에 따라서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노아 연구의 트렌드를 좀 과학적으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일부를 읽으시면 되고, 일부에서 파생된 약간의 약팔이 겸 건강 실용서 느낌이 되는 걸 읽고 싶으신 분들은 2부, 그리고 약간 지금 뭐 수명이 늘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고령화되고 이러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 지금 전문가들은 어떤 걸 걱정하고 있고 이 데이비드 싱클레어의 대안은 무엇인지. 근데 너무 순진하고 낙관적이거든요. 아, 세계적인 네, 석학이지만 저는 항상 고개를, 그러니까 노화 연구를 잘하는 사람이 고령화의 문제까지 잘 알이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쵸. 네, 어렵죠. 그렇기 그건.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낙관적이고 좀 약간 어떤 대목들은 좀 한심한 대목들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약간 편향된 발제 수준으로는 어쨌든 3부도 읽을 만하다. 그래서 이 노아의 종말은 저는 읽으면서 오하다가 빵 터지고 빵 터지고 3부에서는 뭐 이러면서 이제 책을 덮었는데 1부, 2부에서 끝났으면 더 좋은 책이 될 수도 있었겠군요. 어쩌면. 그냥 일부를 좀 잘 썼으면. 하지만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았겠죠, 당연히. 예. 아, 일부만 잘 썼으면. 일부만 잘 썼으면. 아, 그거는 이제 저 수준 높은 우아한 YG의 눈이고, 대중적으로 보면은 1부, 2부까지는 그래도 재밌는데. 근데 이게 요즘에 3부는 약간 억지? 네, 그러니까 요즘에 과학책들이 약간 실용서랑 많이 섞여요. 그 미국의 편집자들이 그걸 도모하나 봐요. 과학책만으로는 그 독자가 한정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실용서 느낌을 확 넣어가지고 같이 섞는 걸 많이 하는데 이 노아의 종말도 이제 그런 식으로 기획이 되어서 만들어진 책이 아닌가 싶은데 그냥 한번 읽을 만은 해요. 네. 데이비드 싱클레어라는 사람은 굉장히 이제 유명한데, 아까 그 포도주 얘기 그때도 유명해졌지만 이 사람은 오랫동안 신문 기사 같은 데서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되게 막 유명한 사람이 누가 막 떴다고 했는데 옛날에 찾아봤더니 되게 젊어요. JYP 또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만 30살에 하버드의 교수가 됐어요. 그래갖고 조그만 랩을 운영을 하는데 몇 년 있다가 독지가를 만납니다. 네. 사업 수완도 좋고 뭔가 이게 구라도 참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게. 그러니까 JYP도 그런데 왜 JYP는 독지가랑 연결이 안 돼요? 방송 사고 아닙니다. 말문이 막혔어. 아니 참 이해할 수가 없네. 그 사실은 독지가라기보다는 투자자를 잘 만났다. JYP는 뭔가 이렇게 떼돈을 벌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이걸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합니다. 날 도와주면 사람들이 책을 좀 더 읽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돈을 잘 안 내죠. 어쨌든 이 싱클레어는 그 30대 초반의 하버드 교수 시절에 어느 독지가를 만나서 500만 불인가 펀드를 따서 그 노화 연구소를 조그맣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시작인 그걸 거예요. 계속 키워요. 엄청. 그리고 또 몇 년 있다가 또 다른 또 이렇게 투자자인지 독지가인지 하는 사람들 몇 명이 또 붙어가지고 거기다 돈을 또 때려 박아가지고 그때 또 무슨 뭐 회사 비슷한 거를 이제 또 세워가지고. 네, 그 회사도 이제 비싸게 팔아 넘기고. 그러면서 연구비나 큰 제약사에 이런 게 이제 많아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더 큰 막 대규모 돈 많이 들어가는 연구를 막 빠바방왕 했고 그러다가 그 포도주 연구로 세계적으로 한 유명하게 터뜨리고 이러면서 빠바바박 잘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이 분야에 그리고 이제 책을 딱 톱이 된 거죠. 뒷부분에 보면은 아마 이제 자기가 지도하거나 자기가 후원하거나 자기가 관여하는 그 세계 곳곳에 랩 이야기들을 쫙 써놔요. 그게 근데 다 읽어보면은 다 지금 노화 관련해서 세계 최고 랩들이야. 야, 이게 다 여기가 내 제자야. 여기는 나랑 뭐 나한테 박사 논문 지도를 받았던 학생이 교수가 되어가지고 하고 있는 거야. 여기는 또 뭐 뭘 하고 있는 거야. 뭘 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이게 다 내 라버리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데이비드 싱클레어의 이름값을 염두에 두면 그리고 이제 노화 연구에서 이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지분을 염두에 두면
저는 뭐 읽어볼 만하다. 그리고 2부도 유용해요. 유용한데 조금 걸러서 좀 들으면 2부 못 걸을 것 같은 게 저도 미친 듯이 지금 어느 걸 사야 하나 검색을 하게 되는데. 자, 그리고 여기서 아니 그 이번 주에 너무 좀 심하지 않냐. 약간 사회과학책 그리고 뭐 과학책 좀 심하지 않냐. 좀 약간 어깨에 힘 빼고 읽을 수 있을 만한 거 없냐. 있죠. 근데 제가 노아의 종말 연결해서 제가 너무 재밌게 읽은 책인데 책걸상에서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았어. 그런 책이 있습니까? 네. 오, 히든 카드예요? 사실은 제이와이피한테 내가 꼭 권하고 싶은 책인데 제이와이피 혹시 읽었을 수도 있어요. 제이와이피 혹시 백년법이라고 하는 소설 읽었어요? 아니요. 백년법이요? 백년법. 제가 백년 허리는 읽었습니다. 네. 백년법이라고 하는 2012년에 일본에서 나온 야마다 무네키라고 하는 작가가 쓴 소설이 있어요. 기가 막힌 소설이에요. 상하 2권이네요? 네, 상하 2권이에요. 약간 JRP가 싫어할 만한 소설인데 JRP는 꼭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JRP 지금 개년 말년도 지금 준비 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JRP 읽으면 너무 여러 가지 자극을 많이 받을 수 있을 만한 책인데 이게 어떤 책이냐면 네. 20세기 중반에 진짜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의 비전이 현실이 되어가지고 불로 장생 시술법이 개발이 된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만 20세 이상이 되면 언제든지 간에 시술을 받을 수가 있어. 그 시술을 받으면 그때부터 늙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에서 더 이상 늙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가장 예쁠 때. 백년법이라는 이유는? 백년법이라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영원히 살면 문제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00년만 살게? 시술을 딱 하면서 서약서에 서명을 하게 하는 거예요. 100살까지만 살게? 100살까지만 살고 100살이 된 시점에서는 그 사람은 안락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년법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소설의 불로화 시술을 받은 이후부터 100년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120살 정도까지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 20살부터 받을 수가 있으니까. 난 한 36쯤에 맞아요. 싶은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좀 늦게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소설의 시점은 언제냐면은 한 1940년대 후반에 이 시술이 도입이 되어가지고 시행이 되었으니까 2048년 21세기 중반 정도에 그 100년이 딱 와가지고 처음으로 안락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직전의 그런 일본 사회의 모습을 소설로 형상화한 거예요. 1940 몇 년도에 이런 시술이 개발됐다는 가정하에. 야, 이건 아주 특이한 대체 역사 소설 비슷한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정치권의 반응, 사람들 각각의 반응, 그리고 지난 그 100년 동안 사람들이 늙지 않고 살게 되면서 사회에 온갖 변화들이 생겼을 것 아니에요. 네. 어떤 변화들이 생겼는지를 기가 막히게 잘 그려놨어요. 과학책과 소설책을 세트로 그러니까 SF 소설인데 약간 대체 역사 소설? 이런 느낌? 저희가 언젠가 오래전에 책걸상에서 소개했던 비슷한 책 하나 있지 않나요? 70세 사망법안 가결이라는 책 있는데 설정은 전혀 다르지만 기본적인 어떤 컨셉? 이건 좀 비슷하군요. 비슷한데 100년 동안 늙지 않고 살게 되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에 대해서 진짜 이 작가의 상상력으로 그림을 쫙 그려 보여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종말에 3부랑 딱 연결시켜가지고 읽으면 기가 막힌 독서 경험 플러스 토론거리도 돼요. 그러네요. YG 큐레이팅 능력도 대박인데요. 네. 그렇죠. 데이비드 싱클레어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런 일본 소설로 넘어가는. 예, 야마다 무네키의 백년법. 이 노아의 종말만 얘기했을 땐 좀 솔직히 말하면 별로 읽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 이 백년법하고 같이 묶으시니까 그걸 읽고 요걸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백년법 되게 재밌어요. 네, 그리고 이 작가가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을 쓰신 분이네요. 맞아요. 그 작가예요. 찾아보니 저 궁금해요. JYP 노아의 종말과 백년법 세트로 묶어서 읽으실 의향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렇구나. 하지만 백년법은 좀 관심이 가죠. 백년법은 약간 관심 가고요. 그 노아의 종말에서 그 싱클레어가 먹는다는 NMN. 저 지금 살라 그러는데 같이 사실래요? 계속 고민 중입니다. 언제부터 사 먹을까? NMN은 좀 더 비싸고 NR은 좀 더 싸고. 네. 뭐 그 정도는 살 돈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먹어볼까 고민 중이고요. 근데 백년법 되게 재밌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백년법이라는 게
진짜 그 설정 내가 어느 순간 시술을 딱 받으면 그때의 건강 상태로 100년간 더 살 수 있다. 난 몇 살 때 받을 것인가? 이미 늦지 않았나? 조금 더 일찍 나왔어야 하는데. 아 저는 지금이 딱 마지노선인 것 같은데. 아하. 네, 나도 약간 늦은 거 같, 지난 거 마지노선 같은데. 아니구나. 놓아놨어 이미. 그 100년 동안 신체적인 건강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설정인데 인지적인 능력은 어떤 인품이라거나 어떤 지적인 뭐 포텐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그런 거 참 궁금하네요. 네. 사람이 뭐 점점 고집이 세진다거나 이러면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힘들죠. 힘들죠. 그리고 진짜 꼰대만 있는 세상? 거기 보면은 그 백년법에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외모만 봐서는 이 사람이 90살인지 20살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렇네. 아니, 그래서 이제 20대의 그 청춘 남녀들이 90대의 여성이나 남성이 이상형이어가지고 사랑 고백을 하는 거죠. 아, 너 내 나이가 몇인지 아니? 아니 그런데 이제 너 연애를 할 수도 있죠. 뭐 그 사랑에서 나이가 뭐가 중요해. 근데 결론은 중요해. 왜냐하면 A라는 사람은 앞으로 90년을 더 살 수 있고 B라는 사람은 10년밖에 못 산다 그러면. 근데 거기에다가 또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축적돼 있는 90살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만남과 그렇죠. 이별과 결혼 이런 걸 했겠어요. 결혼과 이별 이런 걸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20대 풋사랑이랑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겠죠. 처음부터 100년법을 소개했으면 오늘 방송의 이 청취자가 더 늘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런 생각도 하고. 하지만 저는 이제 반전. 고급스러운 반전.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대한민국을 떠나서 전 세계를 통틀어서 데이비드 싱클러의 노아의 종말과 야마다 문의길 100년법을 연결해서 그런 사람 나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셈이 좀 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라군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참 대견스러운 것 같아요. JYP와 Y 사이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게 자기애가 이렇게 넘치는 분 사이에서 난 잘 버티고 있다. 아니 자기애가 아니에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래. 데려와봐. 난 대견해. 자, 저희가 혹시 NMN 같은 거 사서 먹게 되면 그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샀다고. 아니 되게 웃긴 게 제가 요즘에 다른 과학 프로그램 때문에 공장의 과학 프로그램 때문에 교류하는 뇌과학자 중에서 장동선 박사님 있는데 네네. 심지어 나보다 나이도 어려요. 그런데 노아의 종말 가지고 뭔가 이제 수다를 떠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대뜸 주문했더라고. 아니 계속해서 막 뭐 이분은 약팔이 같고 좀 신뢰성 없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주문했대. 아직 내가 아니 나이도 제일 어리면서 뭐 그런 걸 주문했냐 그랬더니 얼마나 오래 살려고 그랬더니 과학자잖아요.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진짜 먹으면 효과가 있는지. 장동선 박사도 샀다. 자, 저희는 그 NMN 만드는 회사나 수입업자나 뭐 이런 분들하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책걸상 부대 사업으로 그거 사다 팔까? NMN을 수입에다가. 근데 약간 의외인 게 그렇게 많은 제품들을 다 수입해다 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왜 아무도 그러니까 구글링 해보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직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이걸 아마 근데 이제 어떤 제약회사에서 무슨 뭐 직접 뭐 유산균 한참 직구 열풍 있다가 나중에는 우리나라 제약회사 만들어서 팔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있지 않을까? 거기서 팔겠다. 그 부부가 하는 누군지는 얘기 안 하고. 누군지는 얘기 안 했지만 모두 알겠군요. 누군지는 얘기 안 하고. 유산균 판매하시는 의사 두 분. 네, 거기서 그거 할 수도 있겠다. 우리가 하면 어때? 그러니까. 남이 하느니. 자, 저기 여러분, 책걸상 왜 이러냐 하고 욕하지 마세요. 이거 보너스 트랙. 보너스 트랙.
JYP, NMN 이런 걸 하고 YG, NI. 아, 자, 너무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뭘 다 해도 보너스 트랙. 가만 있어봐. 이거를 텀블벅에서 별도로 펀딩을 싱클레어가 먹는 이 항노화제 아니 그리고 수입 아. 업체를 차릴 수 있는 자본금. 아니 우리 그리고 싱클레어랑 같이 회사를 차려서 싱클레어가 잘도 우리랑 차리겠다. 쥐뿔도 그런가? 아니 싱클레어는 한국어 모르잖아요.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갔네요 오늘. 네. 자 우리 저 보너스 트랙이어가지고 약간 좀 어깨에 힘 빼고 아무 말이나 다 했으니까요.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네. 애교로 들어주세요. 네. 농담입니다. 농담. 네. 조만간 펀딩 시작되면 다음 방송이나 그 다음 방송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입에도 딱 붙는데 YG, NR, JYP, 미련을 못 벗어. NMN. 책걸상 480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